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통일,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형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과연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전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통일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2050년경 통일 한국의 인구는 약 7,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에 북한 인구가 더해진 수치인데요. 이로써 우리는 세계 26위의 인구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이 인구는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젊고 활기찬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선진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노동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내수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합이 한국 경제의 발전 속도를 무려 15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남한의 현대적인 공장에서 북한의 숙련된 인력이 함께 일하며 세계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요.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효과적인 통일 경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한 지역의 낙후된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자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통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 철도 TKR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류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통일 한반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한 막대한 지하자원은 통일 한국 경제에 엄청난 잠재력을 더해줍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북한에는 약 3,200조 원에 달하는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희토류를 비롯한 다양한 광물들은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이 자원들을 국내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외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확보는 미래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므로 북한의 광물 자원은 통일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국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중요한 사회적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1.4%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으로 무려 1조 8,862억 달러, 한화로 약 2,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교육, 복지,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사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 통일 한국의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도 통일은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오랫동안 같은 민족으로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통일은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계승하며 새로운 차원의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노력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문화재 강국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남북 단일팀 구성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단일팀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죠. 통일은 단순히 메달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민족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통일 한국의 선수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경쟁하는 모습은 전 세계의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일부 통일 운동가들은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통일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희망적인 관측이지만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통일 준비를 더욱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은 이산 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통일이 가져올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민족의 화합과 인간 존엄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와 부정적인 측면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통일 비용입니다.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간 무려 2,16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남한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북한 경제 재건 등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KDB 산업은행은 북한 개발을 위해 총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54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는 통일 논의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막대한 통일 비용은 남한 국민들에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회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분단 이후 태어난 세대들에게 통일은 더 이상 절박한 과제가 아닌 막연하거나 혹은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통일은 현실적인 이득보다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혼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통일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과 미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을 심어주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통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남북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실제 통일 시나리오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정치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정치 체제 차이, 권력 배분 문제, 통일 이후의 정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변수들이 통일 과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과 비핵화 검증 과정은 통일의 전제 조건이자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주변국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통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도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사회 경험 등이 남한 주민들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격차는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남북 주민 간의 사회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 문화교류,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통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이주 문제, 사회 질서 유지 문제, 그리고 문화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지역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남한 주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통일을 주도해야 할까요? 무력 통일, 흡수 통일, 연방제 통일 등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력 통일은 가능성이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무력 통일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사회 기반 시설의 파괴를 초래하여 통일 이후의 재건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적 통일일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의 주도 주체가 정부가 아닌 남북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족 내부의 합의와 대화,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지 영토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넘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 가치와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 한국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일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핵무기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 한국은 영내 협력과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경제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 역시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통일 한국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미래 통일은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막대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경제 성장, 자원 활용, 국방비 절감, 문화 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하지만 막대한 통일 비용,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정치적 불확실성, 지역 격차 해소 등의 문제도 직면해 있습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통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줄 이점과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준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 기술 교류,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남한의 선진 경제 시스템을 북한 지역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일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시장 경제 원리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세계 속에서 더욱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 번영과 안정을 위한 대장정입니다. 이 역사적인 여정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다음 세대에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한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